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잠들기 전 눈을 감으면 지나간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오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오늘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고 묵직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후회는 참 이상한 감정입니다. 지나간 일인데 지금도 아픕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지금도 가슴을 조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일인데 계속 다시 떠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지금 내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일은 탓하지 말라. 이미 지난 것은 간언할 수 없고 이미 사라진 것은 붙잡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한다는 것. 공자는 그 안타까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고가 아닌 지혜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왜 과거를 놓지 못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추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는 것. 마치 상처를 손으로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 상처를 건드리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어딘가에서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생각하면 무언가가 해결될 거라고, 이것을 계속 떠올리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반추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고통의 연장입니다. 준비가 아니라 오늘의 낭비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일찍이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과거의 실수보다 그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요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그날의 시험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왜 그렇게 답했는지,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어땠을지. 시간이 지나도 그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도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도 그는 지난 실패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 시험에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손이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경고한 것입니다. 지나간 것에 매인 사람은 지금을 살지 못한다는 것.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배우고 나서는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
배운 뒤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반성과 후회는 다릅니다. 반성은 과거를 보고 현재를 바꿉니다. 후회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잃습니다. 반성은 방향입니다. 후회는 늪입니다. 공자는 반성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3가지를 돌아보라. 남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벗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했는가? 배운 것을 충실히 익혔는가? 이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더 잘 살기 위한 성찰입니다. 후회와 성찰의 차이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후회는 감정입니다. 성찰은 행동입니다. 후회는 나를 과거에 묵습니다. 성찰은 나를 오늘로 데려옵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성찰하고 있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가장 아꼈습니다. 아내는 가난했지만 배움을 기뻐했고 잘못을 2번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이것을 최고의 덕이라 칭찬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 아내는 지난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살펴보고 무언가를 배우고 다시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공자가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생긴 상처는 가장 오래 남는 후회 중 하나입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자리를 지켜줬더라면, 그때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이런 후회들은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소중한 사람을 잃은 뒤에는 더 그렇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 후회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공자는 이럴 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추궁하지 말라.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그 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을 했다는 것, 그 선택이 틀렸다 해도 그 순간에 당신은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니 이제 그만 놓아주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벌이 지나간 것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남에게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공자는 인을 말했습니다.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 사랑의 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면서도 그 허물에 영원히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인의 한 형태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오래 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준비가 부족했고 결국 수확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이웃 농부들은 다음 해를 준비했습니다. 씨앗을 고르고 땅을 살펴보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름의 실패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저렇게 했더라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웃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아직도 지난해 여름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 농부는 씨도 뿌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실패를 붙잡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계절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공자의 말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오늘을 잃는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실패에서 무엇을 가져갈지가 중요합니다. 교훈을 가져오면 그 실패는 씨앗이 됩니다. 후회만 가져오면 그 실패는 짐이 됩니다. 당신의 과거 실패는 지금 씨앗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짐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과거를 붙잡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과거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난 일은 안전합니다. 새로운 상처를 줄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머무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포기라고. 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면을 돌아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겠는가. 이 말은 두려움이 없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입니다. 오늘을 살면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때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 모든 것에는 그 시절이 있다는 것. 봄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가을에 씨를 뿌리면 늦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 오늘이 그냥 지나갑니다. 내일 후회할 오늘을 만들지 않으려면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낭비하면 내일은 오늘을 또 후회하게 됩니다.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뿐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다른 길을 갔어야 했어. 하지만 공자는 묻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인가? 그때의 당신은 지금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만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당신이 그 당시의 정보와 감정으로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의 눈으로 그때를 평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면서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 배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압니다. 그것이 성장입니다. 성장했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자신이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은 그 경험 위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실수가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동료들에게도 피해가 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 달라졌습니다. 회의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꺼렸습니다.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극적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과거의 실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그의 오늘을 전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했지만 때로 과감함이 지나쳤습니다. 여러 번 실수를 했고 공자에게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로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수를 하면 바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갔습니다. 공자는 그런 자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보다 실수에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로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실수는 당신이 살아있고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일어서세요. 자로처럼. 이제 가족관계에서의 후회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후회는 참 오래갑니다.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이 전화드릴 걸, 그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 후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효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효를 말할 때 동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섬겨라. 이미 지나간 것을 탓하지 말라. 공자 자신도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 슬픔과 그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슬픔을 붙잡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슬픔을 가르침으로 바꿨습니다.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금 잘하라는 가르침으로, 과거의 후회를 지금의 행동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공자가 말한 효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후회로 굳어지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조금 더 잘하세요. 그것이 지난 후회에 답하는 방법입니다. 공자는 학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 말을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험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고 성찰만 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위태롭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돌아본 다음에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만 보고 시험장에 가지 않으면 배움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이 시험장입니다. 오늘이 배운 것을 써먹는 곳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후회의 에너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후회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쓰이면 자책과 우울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동기와 성장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허물을 발견한 것,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허물을 발견하고 고치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허물을 발견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왔다면 그 감정을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이 후회를 성장으로 전환합니다. 공자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그는 항상 현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지금 이 만남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 지금 이 배움에서 온전히 임하는 것, 그가 수십 년 동안 가르침을 이어간 것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소중한 이유는 그것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 유일한 시간을 잃습니다. 공자는 강가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가는구나. 이와 같이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이 말 속에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해도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과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강물에 몸을 맡기듯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 과거를 놓아주고 지금 이 흐름을 타는 것, 그것이 공자가 강가에서 본 지혜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장 오래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 그 선택, 그 말, 그 행동. 이제 그것에 대해 물어보세요. 그 후회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는가? 나는 그것에서 이미 무언가를 배웠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놓아줄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성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합니다. 안다는 것이 실천보다 먼저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놓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알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조금씩 놓아주세요. 한 번에 다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렇게 조금씩 손을 풀어가세요. 공자는 인생의 각 단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에 배움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고, 40에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말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공자도 40이 되어서야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50이 되어서야 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이 되어서야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완전해지려 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삶은 긴 여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직 여정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그 여정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곡선이었습니다. 그 곡선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후회보다 감사가 더 어울립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들, 큰 선택들. 그 모든 선택에서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음식을 먹었을까부터 왜 그 직장을 선택했을까까지 그 모든 후회를 붙잡고 있으면 오늘 하루가 무겁습니다.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제 혹은 지난해에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히 현재에 있는 사람을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이 관계에서 진심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군자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오늘 충실히 살면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오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오늘을 살겠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오늘이 내가 가진 전부다. 이 짧은 선언이 하루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후회가 올 때 알아채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과거의 장면이 재생될 때, 아,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채세요. 알아채는 것이 시작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빠져들던 것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후회가 올 때마다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가지를 하세요. 설거지를 하든, 산책을 하든,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든, 행동이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오늘을 사는 것을 알기만 하지 말고 좋아하고 즐기세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마음으로 느낄 때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공자의 삶을 보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오랜 세월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떠나 떠돌아야 했습니다. 제자를 잃었습니다.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탓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이 넘어서도 가르쳤습니다.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성공이 아니라 과정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자세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과거가 없어도, 실수 없는 삶이 아니어도,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늘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공자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오늘을 잃는다. 오늘을 잃지 마세요. 오늘이 내일의 어제가 됩니다. 오늘을 잘 살면 내일 이날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후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손을 한번 펴보세요. 꽉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세요. 과거를 완전히 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조금만 풀어보세요. 그 손으로 오늘을 잡아보세요. 오늘 이 하루 충실히 살아보세요. 그것이 공자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삶은 오늘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의 합산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고. 그의 대답은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그 핵심에는 항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공자는 평생 그 어려움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30, 40, 50, 60, 70. 그렇게 조금씩 한 해 한 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번에 완전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그 조금들이 모여 삶이 됩니다. 후회가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후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더 잘하고 싶었다는 것, 더 잘 사랑하고 싶었다는 것,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는 것.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무 마음도 없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당신의 진심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 후회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깊은 마음이 남긴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세요. 공자는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는다. 그 하나가 무엇인지 자공이 다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충과 서라고 했습니다. 충은 자신에게 진실한 것입니다. 서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자신에게 진실한 것, 그것은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헤아리는 것, 그것은 그 후회를 하는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자비롭고 자신에게는 가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세요. 자신도 헤아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잊으면 그 사람을 잊는 것 같아. 그 실수를 잊으면 또 같은 실수를 할 것 같아. 그 상처를 잊으면 내가 겪은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되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중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랍니다. 내 때문에 너의 오늘을 낭비하지 말아라. 내 때문에 너의 삶을 멈추지 말아라. 나를 기억하되 나처럼 살지는 말아라.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것이 그들에 대한 진짜 예의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어려움을 먼저 하고 얻음을 나중으로 한다. 오늘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을 먼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진 삶의 시작입니다.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서 오늘이 주는 것들을 받는 것.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하늘,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 지금 이 순간의 숨결.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자가 가르침을 펼친 것은 어떤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같은 바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기를, 지나간 것에서 눈을 들어 오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 오늘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하루를 잘 살았는지 돌아보라. 하지만 그 돌아봄이 내일을 향해야 한다. 오늘 하루 끝에 돌아보세요. 잘한 것을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됩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을 내일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후회에서 감사로, 과거에서 현재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그것이 공자가 원한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과거를 조금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후회가 특히 강하게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밤입니다. 낮에는 바쁘니까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과거가 찾아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밤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낮에 한 일을 돌아보라.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을 오늘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밤에 홀로 있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후회하는 사람은 밤에 어제를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밤에 오늘을 봅니다. 그 차이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을 잘 돌아본 사람은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내일도 어제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을 보세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후회를 지우개처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 실수가 용서된다는 식으로. 하지만 공자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허물을 알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상처를 줬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후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후회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후회하는 일 중에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연락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 습관을 고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세요. 그것이 후회를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후회에서 멈추지 말고 행동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러면 그 후회는 끝납니다. 진짜로 끝납니다. 공자는 인을 물었던 제자 번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는 자신을 거기서 꺼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으로 과거에서 꺼내주세요. 오늘로 데려와 주세요. 오늘 여기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햇살, 오늘 이 공기, 오늘 이 만남. 이 모든 것은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사이에 이 소중한 오늘이 조용히 지나갑니다. 공자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과거를 붙잡으면 오늘을 잃는다. 오늘을 잃지 마세요.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느끼세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공자가 평생 가르친 것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후회가 올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후회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방향을 바꾸고 오늘을 향해 걸으세요. 한 걸음씩이면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공자도 그렇게 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걸으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